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많은 종목들 요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종목, 카카오랑 네이버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죠. 그래서 카카오가 예전에 한번 분석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네이버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비이성적인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투자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 나오는 의견은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고, 이를 활용해서 매매하실 경우에는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웹서핑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 제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그 시가총액은 오늘 기준으로 67조 2659억 원, 코스피 3위에 랭크가 돼 있죠. 그리고 외국인 보유 지분이 57.20%로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부정적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해요. 물론 과하게 하락했긴 했지만요. 그래서 주요 사업을 좀 보면 국내 1위 포털 서비스 기반으로 광고, 쇼핑, 디지털 간편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공용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비롯한 다양한 IT 인프라 및 기업형 솔루션 제공, 그리고 신사업으로 웹툰이랑 제페토, V라이브 등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 3월 기준 연결 대상 종속회사 69개사고요. 전년말 대비 4개 기업이 증가를 하고 68개 기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어서 대략적으로 좀 넘어가고, 일단 저는 이 네이버라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투자 모멘텀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모멘텀으로 치자면 오늘 상황을 좀 투자 모멘텀으로 역이용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45만원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 계속 보였는데, 최근에 조정, 특히 오늘 조정까지 포함해서 이 조정폭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고 조정의 사유로 됐던 이 정부 규제, 이 규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오늘의 이런 조정은 비중 확대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모멘텀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을 오늘 이 하락을 과도하게 한 상황을 투자 모멘텀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네이버라는 종목 자체가 그 종목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폭을 넘어선 조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뒤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투자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을 오히려 모멘텀으로 활용해서 비중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확실한 건 오늘의 하락폭은 과도해요. 왜냐하면 기사 내용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 증권사 얘기들도 그렇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 우려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진단을 하면서도 향후 플랫폼 기업이 금융업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 증권사 이제 연구원 말을 보면 현재 움직임은 실질적인 영향 대비 과한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규제 자체로 보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나 추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며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다. 이 불확실성 우려를 활용한 외국인의 공매도 오늘 상당히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따가 지금 공매도 수치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랑 네이버는 조금 차이점은 있어요. 이 기사 내용에서도 나와 있는데, 매출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금소법 규제가 네이버와 카카오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렇게 나와 있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2020년 투자 및 대출보험 매출 비중이 22.7%예요. 근데 네이버는 관련 매출 비중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규제에 대한 하락이 네이버는 특히나 과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락을 이용해서 투자 모멘텀으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모멘텀은 뭐냐면, 네이버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M&A를 하고 있죠. M&A를 통해서 신사업 확장, 미래 신사업이죠. 현재 이 수익 구간을 다져놓은 사업 말고 미래 5년, 10년, 20년 이후에 미래 신사업 확장을
기대할 수 있게 M&A를 지속하고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손자회사 3인방이 있는데 제페토라는 회사가 있고 케이크, 그리고 이제 크림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회사들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주목할 만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M&A를 통한 신사업 확장의 기대감, 그리고 손자회사들의 성장 속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M&A에 대한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이버는 항상 카카오랑 뭐든지 좀 이렇게 엮여서 기사가 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근에 그 초기 스타트업에 동시 투자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고, 올해 2분기 이후에만 기술 스타트업 4곳의 양사가 함께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신사업 확장을 위한 인수합병뿐 아니라 미리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단계에서도 두 회사가 맞붙게 됐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 네이버 M&A의 주요 사항도 좀 보면은, 올해 상반기 네이버의 주요 외부 투자 내용입니다. 와패드라는 회사 있고, 투자액이 7천억 가까이 되죠. 굉장히 크죠.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 인수한 거예요. 웹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버스 컴퍼니라는 회사도 있고, 아이돌 팬 커뮤니티 플랫폼, 그리고 엠텍, 그리고 이마트랑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 분야, 그 온라인 유통사업 분야의 전략적 제휴죠, 이거는. 그래서 내용 보면, 네이버가 올해 상반기 외부에 투자한 금액이 지난해 연간 수준을 이미 윗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콘텐츠 사업, 이커머스 등 검색 이외의 플랫폼 사업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제휴 차원의 지분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 영향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네이버에서 외부 기업에 투자한 투자액이 3,797억이에요. 작년 총 합계가. 근데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반기에 1조 3,966억 원. 그러니까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 3,966억 원을 외부 기업의 지분 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했고, 작년에는 한 해 동안 1조 3,797억 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M&A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그 미래 사업에 대해서 투자가 특히 활발하다 그랬는데, 그 중에 3인방, 제페토, 케이크, 크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성장세 주목할 만하다는 내용이고,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는 저번 달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올라갈 때 몇 번 기사 내용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2분기 누적 가입자 수 2억 명 돌파, 그리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이상 증가, 그리고 리셀 플랫폼 크림은 지난달 국내 최대 스니커즈 커뮤니티 나이키 매니아를 인수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회화 교육 플랫폼 케이크는 2분기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돌파했고, 지금 보면은 이 회사들이 매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막 엄청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린 3인방은 미래 뭐 5년 후에 혹은 10년 후에 네이버의 수익성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회사다. 그런 회사들이 지금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에 대해서 기대감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모멘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미래 성장 사업을 위한 그 M&A가 활발하고 그 안에서의 가능성을 본 건데,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은 뭐냐면, 지금 현재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확인이 되고 있다, 이거를 투자 모멘텀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 사업이 뭐가 있냐면, 클라우드 사업, 그리고 이커머스 사업, 웹툰 사업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뭐 여기다가 이제 핀테크 사업까지도 추가를 하는데, 저는 오늘 규제 내용을 보면서, 정부의 규제를 보면서 핀테크 사업은 네이버의 핵심 사업에서는 조금 빼놓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투자 모멘텀은 수익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의 결과값이 최근에 확인이 되고 있고, 이 클라우드 사업, 이커머스 사업, 웹툰 사업의 매출과 이익 증가세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기사 내용 좀 보자면, 첫 번째는 클라우드 사업. 클라우드 매출이 2020년도 1분기 477억에서 2021년도 2분기 1년 조금 넘는 기간 만에 2배가 넘게 성장을 했죠. 949억까지 2배 성장했네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기사 내용인데, 네이버가 사상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기록한 지난 2분기 실적에서 클라우드는 사업부문별 매출 증가율이 48.1%로 가장 높았다. 그래서 네이버는 전통적인 검색과 광고 사업 영역인 서치 플랫폼 이외에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4개 신사업을 키우고 있는데,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런 기세라면 올해는
네이버 클라우드 사업의 작년 매출이 2,737억 원이었는데 이런 기세라면 올해는 3,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상당히 큰 매출 증가율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에 제가 또 말씀드렸던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기사 내용도 좀 볼게요. 이커머스 사업 기사 내용 보면 네이버의 커머스 부분 매출 3,6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2.6% 성장했다고 나오는데, 스마트 스토어 수는 전년보다 32% 증가했고 브랜드 스토어 수는 450여 개로 확대돼서 거래액은 전년 동기보다 5배 커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쇼핑 라이브 매출도 17배가 늘었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뭐 생필품과 관련된 커머스 시장 성장이 두드러지는데 그동안 부족했던 라인업을 이마트와 함께 보강해서 뭐 시너지를 내겠다, 뭐 이런 내용도 인터뷰 내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사업과 이커머스 사업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웹툰 사업에 대한 부분. 네이버 웹툰 사업은 기사 내용에 나와있듯이 글로벌 1위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해 네이버 웹툰 글로벌 거래액이 8,200억 원, 월간 활성 사용자 수 7,200만 명, 네이버는 올해 초 6,500억을 들여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M&A 부분에서 나왔죠.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인수해서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불투명했던 실적도 점점 개선되는 추세인데, 2017년도에 340억 원 규모던 네이버 웹툰 매출이 2019년도에 1610억으로 5배 증가했고요. 2017년 380억이던 영업 손실 규모가 2019년도 200억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는 네이버 웹툰 매출을 작년에는 2460억으로 보고 올해는 3390억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직 상승 중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클라우드 사업에서 3천억 이상 매출 나오고, 분기 기준이에요. 이커머스 사업에서 4천억 이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3, 4천억이 나오고, 웹툰 사업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6천억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실제로 이 매출들이 네이버 전체 분기 매출에서 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분기별 실적,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실적,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이 핵심 사업이 현재 네이버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당연히 이 사업들 수익성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 모멘텀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모멘텀,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실적 부분이죠. 결론은 핵심 사업의 매출 확대와 미래성장 사업의 균형으로 향후 지속적인 실적 증가가 예정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기사 내용도 좀 보자면 네이버 2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죠. 사상 최대 실적 기록을 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교되게 2021년도 2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조 6,63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356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나왔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히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등 신규 사업 분야의 매출이 전체 절반을 넘어섰다, 이렇게 나왔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핀테크는 네이버의 핵심 사업에서는 조금 빼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부 규제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으면 굳이 여기에 대해서 엄청 크게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나머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출은 전 사업 부분의 실적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11% 이상 증가해서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 특히 분기 매출 성장률은 5개 분기 연속 증가,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 전분기 대비해서 16.2% 증가해서 역대 최대 기록 갈아치웠다는 얘기가 나와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보통은 이 미래사업에 투자하는 회사들이 수익성은 같이 달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리를 잡아놓은 핵심 사업이 있고 그 외에 추가적 M&A를 통해서 미래성장 사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안에서 당연히 밸류에이션 재평가 받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네이버는 좀 더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투자 모멘텀은 일단 오늘의 조정폭이 필요 이상이기 때문에 이 조정의 사유인 규제 자체가 실질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한다는 걸 고려한다면 비중 확대다,
그 자체가 투자 모멘텀이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M&A를 통해서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개의 회사인 제페토와 케이크와 크림의 성장 속도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현재 수익을 좌우하는 핵심 사업에 대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가 아주 크게 확인이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핵심 사업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미래 사업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속적인 실적 증가 예상돼서 밸류에이션이 꾸준히 재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투자 모멘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이버로 기술적인 분석을 말씀드리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45만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항상 조정을 좀 받고 있었고, 오늘 조정, 이런 7%, 8%의 조정은요, 네이버라는 종목에서는 평소에 나올 수 없는 조정입니다. 만약에 정부의 규제가 네이버의 사업 방향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 추가 하락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40만원 내외의 가격에서는 비중을 확대하면서 평단을 조절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기존에 뭐 보유 중이시라든지 비중 확대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자신있게 이 121선 근처에서 담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잖아요. 기관도 그렇고. 오늘 공매도 수량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실적과 미래 성장성이 동반되는 회사는 공매도가 영원히 이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의 뒤틀림은 곧 다시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주봉상으로도 20주봉까지 좀 확인이 됐는데 조정이 아주 좋은 조정. 오늘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들고 있던 분들은 좋지 않게 느껴지시겠지만, 중장기적인 포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비중 확대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어떤 증권사는 100만원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지금의 모멘텀으로는, 현재 모멘텀을 가정했을 때는 매출 성장세 고려해서 55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목표 가격은 충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45만원 정도 가격대에서 조정을 받았던 거를 생각을 한다면 오늘 조정을 활용해서 비중을 좀 더 담아두시고, 121선을 이 네이버라는 종목을 투자하는 기준점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미국 증시도 그렇고 수익성이 동반되는 초우량주 기술주에 대해서는 조정 때마다 어느 정도 모아 가시는 게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바이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의 하락으로 너무 투자 심리 위축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이런 공포 구간을 활용을 해서 추후에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카카오도 그렇지만 저는 카카오는 사실상 이런 조정에서는 네이버보다는 투심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이버는 이 매출이나 실적 수익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 구간을 되돌리는 힘이 더 강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 그래서 추후에 만약에 뭐 네이버에 대한 추가적인 특이점이 확인된다면 영상을 더 올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글이나 따로 이렇게 해서 분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종목명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이 조정구가 잘 이겨내시고 해당 종목의 투자 모멘텀 잘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